느바르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재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에 오게 됐습니다. 아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네, 초췌하게, 일부러 힘든 척 하려고 초췌하게 왔습니다, 오늘. 아니, 뭐, 우리 뭐 다 그런 거죠, 뭐. 아, 요즘에 네. 또 기사 쓰느라 바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축구도, 이제 아시아컵도 이제 시작이 됐고, 아, 그러네. 축구, 이게, 잠깐만, 아시안컵도 작성하세요, 기사? 그거 기사 쓰죠. 열심히 써야죠. 아, 네. 모든 걸 다 아는구나. 힘내야죠. 예. 아, 좋습니다. 뭐, 네. 힘내시고. 그러면 일단 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일 겁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릴라드 어떻게 환불 안 음, 됩니까? 릴라드가 음, 혹시 어떻게 되면은 다시 그 페이가 돌아오나요? 그 선수 음, 다시 우리 팀으로 돌아올 수가 없나요? 자, 보스턴과 미러키의 이제 어찌 보면은 선수가 좀 뭔가 희한하게 마트레이드 되듯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어가지고요. 뭐 네. 마트레이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선수가 이제 옮겨지고 이 트레이드에 대한 승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뭐 골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스턴은 주루 할러데이를 데리고 갔고요. 미러키는 릴라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는 디안드레 에이튼, 피닉스가 너키치와 그레이슨 알린을 데리고 갑니다. 일단 이민재 네. 기자에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가 이 승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틀랜드랑 피닉스는 일단 제할게요.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지금 보스턴이 완벽한 승자이지 않나. 어, 지금 이제 뭐 트레이드가 이제 마트레이드는 아니지만 네, 묘하게, 미러키의 할러데이가 보스턴으로 갔고, 네, 뭐 보스턴에 뭐 있었던 선수가 온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쵸. 이제 릴라드가 이제 미러키에 오게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즌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보스턴이 뭐 리그에서 가장 승률도 뛰어나고, 미러키도 물론 동부 컨퍼런스 2위긴 합니다만, 네.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는 보스턴이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앞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해랑 아주 뭐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득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이 올해가 5위, 30개 팀 중에서 5위고, 사실 보스턴은 상당히 지난해랑 비슷하긴 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제 네트 레이팅, 음, 이 음, 얼마나 음. 이제 득실 마진을 가져가느냐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리그 전체 이제 1위. 근데 지난해도 1위였거든요. 근데 지난해보다 네네네. 올해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그럼 수비가 주루 할러데이가 왔으니까 더 좋아지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지난해보다는 사실 지난해는 3위, 올 음, 시즌은 4위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보스턴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워낙 이 네. 최상위권에 있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뭐 할러데이 온다고 그리고 포르징기스 온다고 크게 막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네, 그래도 이제 경기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할러데이의 그 합류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고 좀 보는 게 네. 일단 이제 지난 시즌까지 있었던 마커스 스마트, 뭐 그랜트 윌리엄스, 뭐 말콤 브럭던, 뭐 로버트 윌리엄스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떠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할러데이가 오면서 볼 핸들링에 조금 안정감도 좀 생겼고, 음, 마커스 스마트보다 외곽도 잘 던지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거든요. 약간 네. 스마트는 좀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할러데이가 빅맨 수비까지 하고 있다. 어, 지금 팀에서 가장 포스트업 수비를 많이 하는 선수가 누구냐? 바로 할러데이거든요. 네. 네,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할러데이가 공격과 수비, 특히나 이제 수비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해주면서 현재까지 보스턴의 안정감을 좀 책임져 주고 있다. 그래서 테이텀과 브라운이 조금 더 공격에 신경을 쓰고 있다. 포징기스도 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찌 본다면 주루 할러데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는 이제 뭐 평균 득점이 한 6점 정도가 빠졌고요. 스틸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커리어 로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유의미하게 또 좋아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3점수 성공률은 또 최근에 지지난해가 상당히 좋긴 했었는데 그래도 음, 커리어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공격에 대한 힘을 많이 빼면서 맞아요, 맞아요, 수비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또 공격은 포르징기스가 또 해주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이텀과 브라운이 갖고 있는 부담감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할러데이가 득점도 해줄 수 있고, 수비도 해줄 수 있고, 물론 이제 스마트도 마찬가지였지만, 음. 무언가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할러데이가 훨씬 더 위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수비에서도 무언가 좀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지금 이 컨셉, 보스턴 컨셉에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스턴 오케이. 사실상 지난해랑 거의 이제 모든 음, 수치들이 비슷합니다. 뭐 페이스 같은 맞아요. 경우도 30개 팀 중에 지난해도 22, 올해도 음, 22. 음. 엄청나게 뭐 빠른 팀이 아닌데 수비도 좋고 공격도 좋은 아주 뭐 리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야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러면 미러키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러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요. 비슷해요. 역시 비슷해요. 다만 네네.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디펜스 수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아쉬워지긴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마지막에 30개 팀 중에 디펜시브 레이팅 이제 4위. 네. 올해는 이게 릴라드가 오고 주루 할러데이가 빠져서 그런가요? 30개 팀 중에 19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네. 좋아진 것도 있어요. 공격, 어,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는 30개 팀 중에서 지난 시즌에는 12위. 네. 올 시즌에는 30개 팀 중에 2위. 엄청나게 이제 어, 공격적인 템포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네. 네. 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스턴 밑밥을 깔았다. 라고 예. 이야기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릴라드의 합류 효과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했던 게, 올 시즌에도, 주랄러데이와 음. 미들턴과 야니스가 같이 모였을 때 과연 좀 우승 후보였을까? 이 그 의문점을 제기해 봤을 때, 저는 우승 후보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의견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그거잖아요. 콤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슈팅 레인지가 워낙에 좁고, 응, 응, 그리고 응. 플레이오프 갔을 때 활약이 조금 미비해지는 주루 할러데이의 슈팅 감각, 그리고 응, 응. 뭔가 몸 상태라던가 이게 늘 불안해 보이는 미들턴 때문에 아마 이런 맞아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결국에는 클러치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릴라드, 강심장인 릴라드가 왔을 때 응, 응. 미러키가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도 에드리안 그리핀으로 바꿨고, 그래서 이제 맞물리면서, 물론 야니스의 재계약 이슈도 있었긴 했지만, 네. 이에 맞물려서 변화를 통해서 릴라드를 데려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릴라드가 들어오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이제 오펜시브 레이팅이 2위까지 올라갔고, 네. 가장 좋아진 게 이제 피켄롤 과정에서 이제 공격력인데, 음. 이제 수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또 지난 시즌에는 이제 백코트 라인업이 그레이슨 앨런과 할러데이로 굉장히 수비가 단단했는데, 이번에는 말릭 비즐리와 릴라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수비에서 너무나 좀 헐거워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만 좀 해결을 한다면은 미러키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동부 컨퍼런스 현재 2위긴 합니다만, 현재까지의 경기력은 성적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음. 수 있겠네요. 사실 지금 이제 뭐 워낙 많은 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진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릴라드 환불 좀 해주세요. 아니, 릴라드가 와가지고 우리 팀 좀 잘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듯한 모습을 못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어쨌거나 음, 그 강력하다는 동부에서도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음, 음, 그러면 원래가 팀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함은 유지한 상태로 강력한 창 하나를 더 데리고 온 거라고 전 봐지거든요. 음, 그렇게 우리 팬들이 볼멘 소리를 할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근데 공격력이 너무 좋아진 건 맞는데, 네.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고 우승하기 위해서는 수비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미러키 경기를 보면은, 이 수비가 너무 약간 개판? 많이 그러니까, 망가져 있군요. 예, 스크린 한 번에 네. 릴라드랑 그 말릭 비즐리가 그냥 벗겨지고, 어, 파이터스로 안 해주고, 끝까지 안 쫓아가지고, 막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미러키 팬들 입장에서는, 과연 릴라드로 우승할 수 있을까? 이 음, 수비 가지고 우승할 수 있을까? 공격력은 좋아졌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뭐 우리가 진짜 왜 농구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격은 팬들을 불러오지만 수비는
승리를 만들어내고 음, 음. 사실상 지금까지 역대 팀들 지금 이제 뭐 떠오르는 팀들 생각을 해보면 우승팀들 수비가 약했던 팀들이 그렇게 많지가 어, 않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올 시즌에 수비가 되게 안 좋아졌고,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외곽에서 수비인데, 네, 올 시즌에 이제 피켄롤 포렌들러가 공격을 할 때 그 수비 그 음, 지표가 있거든요. 올 시즌에 미러키의 피켄롤 포렌들러의 수비 과정에서의 그 효율성은 리그에서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예요. 와 진짜 그러니까 심각하네요. 리그 최악의 이제 네, 피켄롤 수비팀이라는 뜻이겠죠. 네, 결국에는 거기에 뭐 야니스가 있겠습니까? 미들턴이 있겠습니까? 아 릴라드죠. 네, 여기서 약간 좀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그래요. 이 릴라드, 오케이. 수비가 좀 아쉬운 거야. 이제 모든 분들이 워낙에 알고 계셨던 응, 응, 부분이고. 그런데 수비 제외하고는 아직, 그러니까 릴라드가 여러분들이 응. 생각하는 것처럼 처참한 릴라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물론 그렇죠. 평균 득점이 이제 지난해보다는 7점 정도 가까이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때는 릴라드의 거의 원맨 팀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쿤보 있죠. 뭐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는 거 오케이. 3점 슛 성공률도 그러니까 커리어 로우라고 보기엔 애매한 게 지지난 응, 시즌보다 응, 낮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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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시즌 35%, 그리고 2점 슛 성공률 50%, 그래서 이제 야투 성공률 42%인데 이게 릴라드 커리어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응, 응. 뭐 턴오버가 그래, 그렇다고 많아진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지 전체 공격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최근에 그 세크라멘토와의 그 연장전에서도 아, 그 미쳤죠, 진짜. 버저비터를 오랜만에. 그냥 땅 때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릴라드가 아니었으면 과연 거기서 누가 해결했을까? 이 부분 생각한다면 진짜 릴라드의 합류 효과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고, 맞아요. 피켄롤 수비 얘기했지만 피켄롤 공격을 이야기하자면은 음, 올 시즌에 이제 피켄롤 공격 시도가 리그 12위인데 네. 효율성 자체는 리그에서 두 번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릴라드가 합류하면서 피켄롤 공격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 지난 음, 시즌에는 리그 중하위권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리그 두 번째로 높은 효율성을 갖게 된 걸 보면은 네. 확실히 릴라드의 합류 효과는 정말 대단하다. 뭐 물론 이제 어. 공격과 수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이민재 기자한테 또 여쭤볼 게 하나가 생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아주 흥미로울 것 같은 게 네, 수비로 과연 수비가 없는 팀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제 쿤브라는 아주 거칠한 수비수를 보유하고 있고 림 프로텍팅도 되는 로빈 로페즈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브룩 로페즈죠 참 보유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어쨌거나 저는 못하진 않지만 하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못해지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우승은 못할 거다라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아, 모르겠죠. 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우승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때는 이제 항상 저희가 플레이오프 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매치 펀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 약한 선수를 계속 집요하게 공략한다. 네. 그러면 그게 개인에게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그 약점이 있는 선수를 메워주기 위해서 수비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여기서 수비가 엉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음, 과연 그거를 릴라드가 버텨낼 수 있을까? 근데 릴라드만 있는 게 아니라 말릭 비즐리까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이제 한 뭐 20여 일 정도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수비를 보강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걸로 보십니까? 아, 이게 어렵네요, 진짜. 네. 미러키가 어느 정도 움직임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내줄 만한 그 자원이 많지 않아서, 과연 누구를 좀 데려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저희가 몇 개월 전에 했다가, 음, 릴라드가 오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막 마냥 좀 큰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참, 저는 그래서 이번 시즌 미러키의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민재 기자 얘기 들으니까 수비는 상당히 약해지긴 했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미러키의 그 맞아요. 아쉬운 부분들을 상당히 잘 긁어줬다는 걸 이번 그 세크라멘토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 그것 때문에 릴라드를 그 비싼 금액을 주고 데려온 건 맞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데리고 온 거죠. 네.
자, 과연 그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직 시즌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네. 트레이드 데드라인도 남아있고, 이제 후반기도 남아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혹시나 모를 또 부상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한두 달 뒤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스턴과 이번 미러키 두 팀이 시리즈를 맞붙는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아, 때는 거의 지금 동부에서는요. 거의 확실합니다.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스에서는 이 두 팀이 붙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매우 높아요. 왜? 필라델피아는 이 정도 아니거든요. 아, 근데 저희가 그 네. 간과하고 있는 게 마이애미가 또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물론 그래 마이애미의 프로의 오플 무섭긴 하다. 네. 근데 네. 이제 그 보스턴과 지금 미러키가 맞붙는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4대 2로 보스턴 정도, 보스턴이 확실히 좀 앞서지 않을까. 그 릴라드의 원맨쇼 50득점이 나와서 한 네. 경기는 가져가고 한 4대 2로 보스턴이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수비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네. 할러데이가 포르징기스의 몸 상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 포르징기스가 아파서 누워요. 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할러데이가 거기서는 이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충분히 보스턴 전력도 괜찮고 그러니까요. 네. 뭐 포르징기스가 뭐 관리를 이제 해줘야겠죠. 근데 뭐 음, 부상 이슈는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요. 걸 고려한다고 해도 네. 보스턴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데리 화이트 수비 진짜 잘하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데릭 화이트 진짜 잘하더라고요. 성장 잘했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